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밝은 하루들을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은 영화를 자주 즐겨 보시나요? 어떤 장르를 즐겨 보시나요? 액션, 스릴러, 멜로, SF 등등 여러 장르가 있고 또 각자만의 취향이 있습니다. 영화는 단순 재미, 유의적 요소를 넘어 작품 그리고 한 분야의 산업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부도 잘하시고 영화도 좋아하시는 포텐셜 멤버 임동길 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며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는 야외에서 카페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주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woke up from a dream where you and I had to say goodbye, and I don't know what it all means, but since I survived I realized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61번째 시간 주제 남자 둘 영화 하나로 오늘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조금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카페에서 지금 인터뷰 아닌 인터뷰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 임동길 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 주변의 소음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들어오는 소리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오늘은 방송국에서 뛰쳐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자, 그러면은 바로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고 61번째 시간이 주제인 남자 둘 영화 하나의 게스트 임동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동길입니다. 오늘로써 두 번째 출연. 네. 네. 단독 출연이 있네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왜 떨리기도 하고. 왜 기분이 좋습니까? 말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둘이 할 때보다 혼자 하면. 한 사람 터졌으니까 나는 이제는. 그렇죠. 경쟁자가 없으니까 나는 실컷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네. 네. 아니, 동길님을 제가 단독으로 모시기 전에, 되게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영화에 관한 한번 이야기를 오늘 한번 허심탄회 이야기 나눠보자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모셔보게 되었는데, 평소에 영화를 좀 어떻게 많이 보시고 또 전문가세요? 이동진이세요? 전문가는 아니죠, 제가. 네. 전문가는 아닌데, 네.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왓챠피디아라는 어플이 있어요. 제가 네네. 몇 번 말했을 텐데, 네네.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영화들을 자기가 평점을 매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멘트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화들이 어느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지, 왓챠나 넷플릭스나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런 게 다 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그런 걸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네. 이제 거기서 영화를 서치해가지고 또 나중에 보고 싶은 거 찜해놓기도 하고, 그게 이제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 리뷰가 그러니까 평점 매긴 게 300편은 넘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적지 않게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영화관에서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볼 때도 있고.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영화를 보려고 하고, 네. 거의 리뷰를 300편 넘게 달았다. 평점을 300편 넘게 달았다. 네. 평점을 네. 300편 이상 달 정도로 방구석 평점로. 영화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 약간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영화는 무엇인가? 저는 항상 네. 꼽는 게 딱 있어요. 네. 두 개인데 두 개예요? 하나는 이터널 선샤인이고, 이터널 선샤인이고, 네, 또 이병헌 나오는 아니요. 드라마죠. 이거 해외 영화예요. 이터널 선샤인 네. 해외 영화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존 말코비치 대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두 개를 저는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딱 그 두 개를 말해요. 왜 그 두 영화가 꽂히셨는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이터널 선샤인 혹시 보셨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존 말코비치라는 네. 그 아저씨는 알아요. 그래요? 네. 이터널 선샤인은 유명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멜로 로맨스 영화인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소재가 굉장히 독특해요. 소재가 뭐냐면 지우고 싶은 기억을 지울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그 회사에 의뢰를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기억을 딱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사랑을 했다가 이제 헤어진 연인인데 잊고 싶은 연인이 있으면은 그 사랑했던 기억을 그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소재가 굉장히 독특했고, 그리고 촬영 기법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일단 굉장히 특이한 영화다 하는데, 이제 스토리도 이제 뭐 기억을 지웠는데 결국에 그것이 다시 막 돌아와가지고 주인공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영화로 꼽고, 존 말코비치 대기도 비슷해요. 근데 그 영화 특징이 초반 도입부에 그 나레이션으로 막 이터널 선샤인이 언급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거기에 딱 나오니까 더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됐죠. 근데 존 말코비치 대기는 이제 존 말코비치라는 인물이 영화에서 있는데, 그 인물로 들어가는 통로를 주인공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통로로 들어가는 그 통로 설정도 되게 기괴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작은 통로를 발견해요. 마치 해리포터에서 뭐
4분의 3번 승강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 분에 몇 층에 갑자기 이상한 통로를 발견하게 되고 우연찮게 들어갔더니 존 말코비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15분 정도 그 사람의 삶을 체험을 하고 이제 어느 고속도로로 뻥 튕겨서 나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일들이 펼쳐지죠. 네.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 되게 철학적인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두 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되게 인상 깊게 보신 영화 두 편, 이터널 션샤인과 존 말코비치 대기. 사실 저는 이 영화 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고 코멘트를 네. 하기가 난감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가 뭐가 있냐 반면에 희한하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볼 때만큼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새 싹 사라져, 안개처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떠오르는 영화를 얘기를 드리면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때 마스터? 네. 영화 마스터의 영화 호아킨 피닉스. 네, 호아킨 피닉스의 마스터를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고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 그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장면은 굉장히 인상 깊은데 전체적인 그 주인공과 그 정확한 뭐라고 이렇게 설명해줄 포인트가 생각이 안 나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떠오르는 건 마스터였고. 네. 네. 그래서 각자 인상 깊은 영화는 또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기 동길님, 근데 왜 영화를 좋아하게 되셨어요? 왜 영화를 좋아하게 됐냐? 네. 그거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는 내가 보고 싶지 않건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나요? 네. TV로도 접하게 되고. 그러다 그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오르는데 어렸을 때는 비디오 방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게 이제 넷플릭스 온라인 서비스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주만지 비디오를 빌려와서 저희한테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네. 주만지랑 그리고 나홀로 집에 시리즈.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 네. 근데 그때 또 그거를 되게 흥미롭게 어렸을 때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영화에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좋아하게 된 거는 네. 이제 대학에 오면서 내 시간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됐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주만지, 나홀로 집에 그걸 보면서 명작이죠. 그 명작들을 보면서 점점 영화에 친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독립을 하게 돼서 그쵸. 영화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그런 걸로 하죠. 네. 네. 근데 이 영화라는 게 참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주제를 이제 이따가도 얘기 나눠볼 텐데 네. 영화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함께 할지 네, 그것도 한번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벌써 좀 나왔긴 했는데 네. 살짝만 얘기를 해보면은 네. 요즘에는 영화관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맞아요.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맞아요. 대신 이제 그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플랫폼이 되게 이제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혹은 자기의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과연 영화의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게 참 또 궁금합니다. 주제 남자 둘 영화 하나 네, 영화에 대해서 오늘 게스트 임동길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1부에서는 게스트와 영화란이란 제목으로 동길님이 좋아하시는 영화 두 편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번에 2부에서는 영화의 장르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위치하는 영화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거시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하고 네, 그와 관련된 동길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방송국을 떠나서 야외 촬영이다 보니까 소음이 배경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야외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도전! 나중에 혼나면은 이제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네. 자, 영화의 장르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영화의 자리. 용길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야, 주제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리고 사실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장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영화의 장르가 다양하죠. 네. 네. 뭐 SF, 드라마, 멜로, 스릴러, 멜로, 성인, 판타지, 다큐, 미스테리, 네. 전쟁, 누아르 되게 많은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느와르랑 판타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외의 장르들은 전체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가리는 거 없이. 느와르랑 판타지는 제 취향이랑 좀 안 맞더라고요. 누아르를 안 좋아하세요? 네. 의외인데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그 오컬트물을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오컬트물. 네. 근데 오컬트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국내 오컬트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컬트라는 게 사실 문화와 전통에서도 오는 영향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외 오컬트는 그런 거에 이제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저랑 안 맞는데, 예를 들어 유전 같은 영화, 그런 영화는 저는 보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유전에 대한 어떤 철학과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냥 오컬트 영화였고. 유전 정말 저도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소마라는 영화가 또 있는데,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래. 미드소마 아마 같은 그 감독이죠? 미드소마는 아찔해. 제가 미드소마를 봤던 이유는 일단은 포스터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 영화 설명에 대학원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막 그 박사학위 주제를 찾으러 뭐 어디를 갔는데 뭐 벌어지는 일 해가지고 봤는데 완전 오컬트물. 그래서 그 영화들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미드소마는 그날 오후에 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저녁에 리프레시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일부러 산책 다니고 이랬어요. 어쨌든 저는 느와르, 판타지, 오컬트물은 조금 저랑은 안 맞고, 뭐 SF, 드라마, 스릴러, 다큐, 전쟁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영화의 장르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린 거고. 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영화의 자리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영화가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유희와 유흥으로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에는 이제 뭐 사회, 과학, 법, 문화 이런 전반에 걸친 것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또 그것들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면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영화를 계속 감독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명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 있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기생충 같은 것들. 기생충 같은 게 이제 뭐 빈부격차 이런 거 다루잖아요. 그리고 뭐 조커도 그러고 사회 문제, 뭐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은 대개 이런 사회, 과학, 법, 문화 이런 것들을 다루고 거기에 있는 문제점들을 꼬집고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답은 명쾌하게 주지 못하더라도 아마도 답을 명쾌하게 주는 문제였으면은 영화화 될 정도로 좋은 주제도 아니었겠죠. 그런 면에서 영화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영화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영화가 결코 우리 삶에서 빼어나올 수 없는, 그쵸. 제외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부분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영화 장르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죄송합니다. 영화 장르, 저는 일단은 저도 오컬트물은 힘들어요. 저도 미드소마가 그냥 흥미롭게가 아니라 되게 뭔가 약간 그 소울 같은 느낌이죠. 약간 그 잔인함에 대한 흥미? 한번 볼까? 호기심? 형님 알고 보셨군요. 호기심의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을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잔인했다? 컬처 쇼크였다. 네.
쉽지 않죠. 네, 큰 충격이었다. 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영화는 지금 정말 성인 이상만 봐야 된다. 네, 그쵸. 그랬던 것 같고요. 특히 저도 역사물이나 액션, 스릴러, 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판타지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는 대신 이제 SF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SF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좀비물. 아, 좀비물 재밌죠. 부산행. 아니, 좀비물 싫어해요. 아, 싫어하는데. 죄송합니다. 좀비물을, 네. 아니, 그냥 이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좀비물은 보는데, 이게 막, 그 시즌제로 쫙 나오는 그 좀비물은, 드라마 같은 것들. 네, 예를 들어서 뭐죠? 28. 워킹데드? 아, 워킹데드. 네, 워킹데드 같은 것도. 네. 그러니까 빠지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쓴 적이 있는데, 한 번 빠지면은, 그거를, 거기서 다 봐야 직성이 거의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런 시리즈물, 시즌제 드라마는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좀비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근데 이제 좀비물 같은 경우는 그 잔인함, 잔인하죠. 네, 잔인함 네. 때문에 좀 싫어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괜찮은데 차라리 좀비물은 오히려 조금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잔인함에 대한 영화들은 좀비물이 아니라 더 이제 아까 미드소마 같은 그런 장르들에서 넣다 보니까 그건 너무 정신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쵸. 고어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고호함 때문에 하드 고호함 때문에 하드고어. 그래서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되게 크죠. 큰데 영화라는 게 결국에는 단순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유의적인 측면, 뭐 취미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와 연계된 일자리다. 그쵸. 경제적인 문제까지 크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좀 말이 길어지는데 예전에 그 인디아나 존스 찍을 때인가? 그때 이제 스필버그 감독이 모로코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 이제 유적지 때문에 페트란가 거기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성전 기사단 할 때 그 이제 벽에 이렇게 그 사막 벽에 조각된 그 동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가 모로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모로코 관광에 대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줄 알고 국왕이 친히 나와서 스필버그 감독에게 다시 촬영해 줄 수 없느냐, 우리 유적지를 더 예쁘게 촬영해 줄 수 없느냐 하면서까지 그렇게 로비를 벌였다. 네, 근데 그와 관련된 그런 좀 뭐라고 하지, 어떻게 보면 영화 스폰서? 네, 영화에 대해서 이게 지원해주는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문화나 관광이나 부차적인 경제, 그쵸. 촬영지. 무슨 그쵸. 유명한 촬영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촬영지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관광하러 난리가 나죠. 네. 네, 그런 거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그쵸. 경제적인 효과. 네. 형님도 뭐 떠오르시는 좀 에피소드가 있나요? 영화 이런 산업에 관련해서? 산업과 관련해서? 산업과 관련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밀양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 밀양. 이게 이제 종교와 관련된 영화예요. 그래서 혹시 보셨나요? 곡성은 들어봤는데 곡성은 봤는데 밀양은 모르겠는데. 밀양이 어떤 영화냐면 그 전도연 주연 영화인데 전도연이 이제 그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도시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좀 어려운 일을 겪어요. 자식 관련돼서 어려운 일을 겪다가 이제 자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믿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제 자기 아이를 해했던 이제 범죄자가 있어요. 이제 그 범죄자는 감옥에 갇혀.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전도연이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이제, 이제 나는 저 범죄자를 용서할 때가 됐다. 해가지고,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다. 내가 당신을 이제 용서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범죄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그 범죄자도 여기서 잠깐 스포
스포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 밀양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건너뛰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밀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다시 얘기해 주시죠. 다 이제 스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네. 네.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나는 너를 용서한 적 없는데 하나님 네가 뭔데 저 범죄자를 먼저 용서를 했느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륜 행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한테 나 봐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약간, 수영님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좀 말하는 조심스러운 게 있지만 어쨌든 괜찮아요?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또 다룬 영화거든요. 그래서 오컬트 아니에요? 오컬트는 아니고 들어만 봐도 오컬트 느낌이었는데. 근데 완전 현실적인 영화인데,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영화의 자리, 이런 종교에 관한 것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되게 페이큐 다큐는 이제 뭐 재미삼아 볼 수 있지만은 약간 고발 프로그램 같이 영화가 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죠? 네. 고발 프로그램 같은 그런 영화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민감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그 또 이름 까먹었다. 그 있잖아요.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해서 예. 되게 비판적으로 만든 그 다큐멘터리 영화. 네. 그게 있는데 네. 저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사회상을 온전히 반영하고 감독이 메시지를 관객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정말 눈에 절절히 보이는 그런 영화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영화, 네. 현대사회에서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미디어 없이는 현대사회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라는 게 하나의 예술로서 만들어진 뉴스 같은 느낌이랄까? 괜찮은 표현인데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진 뉴스다.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명언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다큐멘터리 영화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감독이나 작가가 그 영화 속에서 메시지를 부여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결코 괴리감이 있지 않은,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의 그 메시지를, 뭐, 정치인들이 뭐 트위터에다가 글을 쓰듯이, 네. 감독은 영화로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로서 전달하는. 네.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의 장르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영화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는요, The Weeknd의 Die For You 듣고 오실게요. Yeah. Finding ways to articulate the feeling I'm going through. I just can't say I don't love you, 'cause I love you. Yeah, it's hard for me to communicate the thoughts that I hold, but tonight I'm gonna let you know. Let me tell the truth. Baby, let me tell the truth. Yeah, you know what I'm thinking. See it in your eyes. You hate that you want me. Hate it when you cry. You're scared to be lonely, especially in the night. I'm scared that I'll miss you. Happens every time. I don't want this feeling. I can't afford love. I try to find reason to pull us apart. It ain't working 'cause you're perfect, and I know that you're worth it. I can't walk away. Even though we're going through it and it makes you feel alone, just know that I will die for you. Baby, I will die for you.
I'm right for you, babe. I think I'm right for you, babe. You know what I'm thinking, see it in your eyes. You hate that you won't be, hate it when you cry. It ain't working, cause you're perfect, and I know that you're worth it. I can't walk away. Even though we're going through it and it makes you feel alone, just know that I would die for you. Baby, I would die for you. Yeah. The distance and the time between us, it'll never change my mind. Just baby, I would die for you. Baby, I would die for you. Yeah. I would die for you. I would lie for you. Keep it real with you. I would kill for you, my baby. I'm just saying, yeah. I would die for you. I would lie for you. Keep it real with you. I would kill for you, my baby.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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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Even though we're going through it and it makes you feel alone, just know that I would die for you. Baby, I would die for you. Yeah. The distance and the time between us, it'll never change my mind. Just baby, I would die for you. Baby, I would die for you.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61번째 시간 주제 남자 둘 영화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2부에서는 영화의 장르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그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동길님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영화와 그리고 메시지가 함유된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3부로 와서 그러면 앞으로 영화 그리고 내 일상에서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약간 미래지향적이죠? 네.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앞으로 영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아까 일부에서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영화관 대신 스마트폰으로 혹은 안방에서 영화를 접하게 된다. 네.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이제 수영님 질문을 미리 좀 주셨잖아요. 한두 시간 전에. 저도 썼어요. 앞으로 영화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서 영화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화 한 편 보려면은 이제 비디오 방에 가서 비디오를 빌리거나 아니면 영화관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쵸. 구독 서비스만 맞아요. 결제를 하면은 그래서 영화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감독들도 영화를 제작을 할 때 그 특정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만 딱 개봉을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아예 개봉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뭐 그렇죠. 그런 거, 네.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영화의 형태가 그러니까 영화를 우리가 소비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니까 이제 우리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영화를 편하게 누리는 게 아닌가 앞으로 그렇게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것과 조금 다른 얘기로 이제 영화와 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이동진 평론가 시작할 때 얘기하셨잖아요. 이동진 평론가한테 모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책과 영화 중 뭐가 더 좋냐 뭐 그런 정확히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가 책은 물과 같고 영화는 술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책은 우리 몸을 이제 좋은 의미에서 차갑게 만들고 이성의 속성을 갖는다. 근데 영화는 우리 몸을 뜨겁게 하고 감정의 속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그걸 마시면서 냉정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책에 비유한 거예요.
영화는 좀 더 자극적인 거죠. 그걸 마시고 우린 취하니까. 그거를 영화에 빗댔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 영화보다는 책을 읽는 것이 좀 더 문화를 소비하는 데 적절한 플랫폼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평생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술도 마시고 진중한 얘기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고 네. 어떤 예술인들은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명작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술도 이제 필요한데 영화는 좀 술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 얘기를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설 원작이었던 작품을 소설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깊이 있고 풍요롭게 읽었는데 그걸 영화화돼서 영화로 보니 너무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고 단순화되고 축약되다 보니까 재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다빈치 코드라는 작품이 있었고 맞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봤던 미키 17이라는 영화도 저는 원작 소설은 읽지 않았지만 원작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다. 뭐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미래의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가 이제 작품이 만들어지고 소비가 되겠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또 읽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술이다. 영화는 술이다. 네, 그럼 이동진님께서 안주는 뭐예요, 그러면? 안주. 야, 안주 팝콘이에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영화에 대한 안주라. 안주 팝콘이에요? 일단 해장은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되새김질 하는 거 있죠. 감독이 뭘 전달하려고 했을까? 내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였지? 그리고 왜 그게 인상 깊었지?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것이 일종의 해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주는 무엇일까? 뭔가 되게 멋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떠오르진 않네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주는? 네, 안주가 무엇인가? 네. 네. 앞으로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플랫폼은 확장되고 플랫폼은 확장이 되지만은 그에 대한 산업의 형태는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또 알 수가 없죠. 근데 또 기술 발전으로 뭐 창의적인 어떤 플랫폼이 또 마련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여하튼 지금은 약간 삼국지처럼 서로 여러 플랫폼들끼리 영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쵸. 싸우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죠. 네,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영화와 책.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네, 저는 많이 읽지 않지만 해주셨습니다.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영화를 얘기하고 또 이성적인 측면에서 책을 얘기하고 근데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영화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시초나 그 영감은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술로 된 뉴스다. 그쵸. 네, 그것처럼 결국에는 영화는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뇌피셜인데 헐리우드 영화하고 미국의 그런 단순한 메시지들이 되게 직관적이고 미국 영화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소비되는 영화 패턴들이 한 세대를 풍미하기도 하고 정말 명작들도 많지만 되게 가볍게 또 이렇게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영화들이 헐리우드 영화잖아요. 네, 뭐 마블 시리즈라든지 마블 시리즈라든지 뭐 예전에는 예전으로 돌아가면 뭐 서부 시대 그 카우보이 영화들이라든지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이게 그 나라의 그 영화 산업 자체가 그 나라를 좋게 포장해주는 아름답게 포장해주는 그 다음에 좀 더 풍성하게 포장해주는 그런 되게 선물 상자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가. 마찬가지로 여기 일반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진 않지만은 발리우드 같은 경우는 혹은 터키 영화들 같은 경우들도 되게 그 나라만의 문화가 갖춰져 있고 항상 자기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네, 발리우드도 맨날 인도 영화인데 거기서 인도 영화인데 인도 역사 속에 있는 자기들 주인공이고 그리고 항상 그리고 끝날 때 뮤지컬처럼 춤을 추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내세우고 싶은 그런 이미지들이나 그런 거를 근데 그 발리우드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제 서구권 같은 경우는 별 관심이 없어 하지만은 그 주변 지역들 있잖아요. 네팔, 뭐 파키스탄, 뭐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뭐 그런 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선진적인 음. 영화 스타일이고 되게 재밌는 영화란 말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그 초강대국이 내세우는 헐리우드 영화의 시장, 예, 그리고 영화 산업은 결국에는 문화의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문화로서의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이미지 포장 같은 그런 좋은 프로파간다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거창한 거 좀 내려두고 내 일상에서 좀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영화는 어떤 의미이고, 나는 영화를 볼 때 주로 어떤 거에 주목을 한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뭐 짜잘짜잘한 거? 영화는 일단 일상에서의 영화. 일상에서의 영화는 그러니까 인생이다. 우리가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웃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네, 안 웃었어요? 아니, 웃었어요? 이거 완전 영화 같은데? 영화보다 더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맞아요. 또 충격적일 때. 그쵸. 저는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감독이 21세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내리는 걸 영화로 만들면은, 그건 B급 영화도 아니고 C급 영화지. 그 영화가 팔리겠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영화는 인생과 같다라는 게, 아까 이제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 측면이 진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또, 아까 또 질문이 뭐였죠? 영화에서 영화를 볼 때, 아니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네. 제가 의심 있게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이렇게 즐길 만한 포인트 본인만의.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 어둡고 다크하고, 딥다크한. 네, 약간 저도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힙스터. 그쵸. 약간 사회 비판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많이 좋아하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대사들에 꽂히고 그 씬들에 꽂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나오면은 꼭 영화관 가서 보고, 제가 웬만하면 영화관에 돈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제들이나 소재들을 다룬 영화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꼭 영화관 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영화를 약간 취사 선택합니다. 네. 아니, 생각나는 명대사 있으세요, 영화? 생각나는 명대사. 생각나는 명대사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 방탄유리야, 드디어. 하나 있긴 한데 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회 비판적이랑은 관련 없고 그냥 인간의 성향과 관련된 대사인데, 제가 에일리언 로뮬러스 보고 얘기했던 대사인데, 그 인간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이상적인 판단이 흐려진다.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벽 너머에 동료가 에일리언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벽 안쪽에 있는 주인공들은 AI 로봇과 같이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감정이 동해서 저 동료를 살리려면 문을 열고 구출을 해야 되는데, AI가 계산을 해보니 문을 여는 순간 에일리언은 저 문 밖에 있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문 안쪽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미 계산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인간들도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할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우리는 저 동료를 무조건 구해야 돼. 근데 에일리언은 그걸 파악하고 일부러 그 사람을 안 죽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나온 대사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굉장히 꽂혔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주변 가족이나 친구가 고민 상담을 저에게 하면은 굉장히 냉철하게 조언을 해주는데, 네. 왜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할까?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된, 그 대사와 연결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영화와 관련된 꽂힌 대사가 있다라고 물으면 저는 한동안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인간은 항상 이성적이지 않다. 그쵸. 네. 특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이나. 비합리적으로 결국에는 판단하게 된다. 네. 저는 앞으로의 영화, 그리고 일상에서 영화를 바라보면서
일상에서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저도 영화를 부모님과 함께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007 시리즈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007 시리즈가 57년인가 59년부터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영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다니엘 크레이그 배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제임스 본드를 뽑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007 영화가 단순히, 그러니까 좀 환상과 재미를 심어줬던, 어린 시절 환상과 재미를 심어줬던 여러 영화들 중에 나홀로 집에도 마찬가지고, 뭐 인디아나 존스도 마찬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해리포터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007 시리즈는 무언가, 왜냐면 아이들은 어릴 때는 원초적이잖아요. 근데 15세잖아요, 영화가.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TV에서 하니까 보니까, 보다 보니까 그 원초적인 욕망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드걸이 나오지. 그런 원초적인 것들.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멋있게 나타나고.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정말 흥미있어할 만한 그런 발명기구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게 나오니까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쵸. 어릴 때 눈이 돌아버려. 와, 진짜. 그래서 그 영화를 계속 마치 나올 때마다, TV에서 나올 때마다 유심 있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007과 함께 자랐던 그런 좀 기억이 나고, 제가 영화를 바라보면서, 연장선상인데 영화를 바라보면서 좀 유심 있게 보는 거는, 영화의 로고나 이제 그 있잖아요, 배급사 제작사 그 뜰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오프닝 시퀀스나 끝날 때 그런 쿠키 영상도 쿠키 영상이지만은, 글씨체라든지 캘리그래피처럼 글씨체라든지, 아니면 색감, 아니면 어떤 상징물, 아니면 어떤 만화, 그런 걸 되게 재미있게 봐요. 그러니까 유심 있게 봐요. 그런 걸로 통해서 저는 영화도 영화지만 미적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007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그 특유의 소리와 함께 처음에 탁 총 쏘잖아요. 그 있잖아, 총구에서 총을 쏘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를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약간 왜냐하면 딱 쏘자마자 이렇게 화면에서 붉은 피가 내려오고, 이게 뭔가 강렬한 이미지를 줘가지고 어린 시절에 되게 인상 깊었고, 다른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오마주하는 걸 좀 보기도 하고, 또 그와 제 느낌상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저거 오마주한 거네? 저거 따라한 거 아니야? 근데 저거는 되게 색감이 강렬하고 예쁘다. 저건 뭔가 그려보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남들은 캐치하지 못하는데 내가 캐치하는 것에서 오는 재미가 또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지적 만족감보다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적 만족감. 왜냐면 제가 미적 만족감.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미술부를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려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지적 만족감은 그런 데서 나오죠. 천사와 악마나 다빈치 코드나 네, 그런 데서. 톰 행크스 영화들. 네. 아니, 동길님은 그런 뭐라고 하지? 지적 만족감이나 그런 포인트 같은 거 없으세요? 물론 있죠. 대사? 생각나는 대사는 없고 지적 만족감을 채워준 영화라. 쾌감이라 있잖아요. 그냥 권성징악 쾌감이나 아니면 그런 있잖아요. 함축적인. 저는 그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과학자다 보니까 돈룩업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너드하게 나오는 그 과학자가 지구로 다가오는 이제 소행성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은 그 말을 잘 듣질 않고, 왜냐면 그 교수의 출신 대학이 워낙 이제 비천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대학이어서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대학들, 이제 대학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말을 듣는데, 뭐 영화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조금 뭐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그 영화가 나오는 시점이 트럼프가 코로나를 대처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마스크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네. 정치적으로만 사용을 하려고 그러고 과학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정치권의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통쾌했어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영화는 이제 지구 멸망이 끝이긴 한데 배드엔딩이네. 굉장히 통쾌했어요, 저는. 네. 저도 이제 그때 트럼프 정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고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그게 약간 해소되는 느낌이었달까? 물론 이제 다시 트럼프 2.0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영화에 대해서 어느새 트럼프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그러네요.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포텐셜 멤버 임동길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는요, 빌리 아일리시의 No Time to Die 들으시며, 일단 동길님 오늘 이렇게 또 나와 주셨는데 오늘 소감 한마디 또 얘기해 주시죠. 오늘 영화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좀 아쉽긴 해요. 지금 한 3시간은 더 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라디오의 이제 시간의 한계상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고 뭐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모임에 들어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영님이 라디오 진행자였다. 그래서 제가 뭐 라디오를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감사하겠다. 저번에 이 얘기했었는데 네.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네. 재밌네요, 저도. 네. 오늘은 더군다나 새로운 시도죠. 야외 카페에서 사람들 네. 많은 데서 한번 해보기. 이게 수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음이 안 되면은 다시 녹화를 할지도 몰라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여튼 네. 또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네. 아무튼 또 이렇게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포텐셜 멤버 임동길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 저도 이제 마무리 멘트하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좋아하시는 영화가 또 각자마다 또 취향도 다르실 테고 또 이제 자주 보시기도 하고 혹은 가끔 보시기도 할 텐데 이번 한 주는 영화 한 편 보시는 게 어떠신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영화는 아까 1부에서 3부까지 계속 말씀을 비슷하게 드렸듯이 영화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삶의 일부다, 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영화는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는 하나의 어떤 보물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그럼 모두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should have known I'd leave alone. Just goes to show that the blood you bleed is just the blood you own. We were a pair, but I saw you there. Too much to bear. You were my life, but life is far away from fair. Was I stupid to love?